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7월 FOMC가 끝나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또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연준 쪽에서는 2달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이 워낙 시장에서는 100bp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자이언트 스텝이 시장에는 안도감을 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다만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직 견조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흐름 또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 튀어오르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들, 또 오르고 있는 종목, 또 조정받고 있는 내 종목들 관리를 해보면서 우리 진단쇼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인사를 나눠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 또 와주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댓글창이 활발한 걸 보니까 제 마음까지 좀 활발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개장 같다고요. 개장 같은 장 하면 약간 어감이 좀 그러니까 꽃게 같은 장이 어떨까요? 그래도 가자미 같은 장보다는 이렇게 좀 옆으로 기어갈 수라도 있는 꽃게가 나을 테니까 네, 꽃게 같은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코막대님 오랜만에 댓글창에 나타나 주신 것 같아요. 네, 초코막대님 안녕하세요. 네, 서당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블루실장님도 오셨고요. 네, 테리님은 오늘도 1등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댓글창에 나타나 주셨네요. 네, 제갈공명님 고맙습니다. 귀엽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잘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꿀팁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래서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면서 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또 전화도 언제든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네,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 FOMC 회의 끝난 이후에 좀 잘 소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 나타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오늘부터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나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당연히 필연적으로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현재 이 유럽에서 이 독일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가스 공급을 어느 정도 제한받게 이제 그렇게 좀 공급을 받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이 에너지를 자꾸 이제 무기로 쥐고 흔드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에 대한 발전이 상당히 이 글로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원전이 2050년까지 계속해서 큰 규모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는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만큼 어찌됐든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해서 순환이 좀 잘 돌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또 이번 8월 달에 이 전력 예비율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블랙아웃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력량이 계속해서 또 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 접근을 하면 충분히 훌륭한 수익적인 부분은,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여집니다. 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탄력을 많이 받을 종목이다. 이런 코멘트도 많이 들려왔었고, 뭐 미국에서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한다. 이런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정책을 이렇게 방향을 트는 모습도 나타났어가지고, 엄청 기대를 많이 하게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살짝 주춤하고 조정받는 느낌이라, 이거 잘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급락했었던 OCI도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뭐 CS 베어링, CS 윈드 뭐 이런 쪽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형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하나의 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트 해가지고 같이 갈 테니까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타자는 체리니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37만 7천 원에 진입하셨고요. 보유 비중이 좀 많으세요. 50%나 들고 계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잘 가다가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좀 리스크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처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단기적인 악재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역시나 이 소문난 잔치였던 만큼 상장 초기에 굉장히 접근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언제 올라오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 보호예수 물량 거의 한 1,000만 주 가까이 되는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또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뚜껑을 까보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이와는 반대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41만 6천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의 악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공급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슬슬 다 단기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호예수의 물량에 대한 부분도 한 번에 조금 강하게 물량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해외 쪽으로 해서 공장을 좀 새롭게 증설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투자를 이루어 나가면서 5년 내에 매출을 올해 3배 이상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만큼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가에서 아주 잘 접근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확정을 지을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슬슬 매물 구간에 또 도달을 할 만한 시점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2만 원 구간에 어느 정도의 매물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매물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꾀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이 나누어질 수가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태까지 어떤 단기적인 악재들을 다 반영을 했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현재 상태에서 더 높은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그런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 매수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비중을 상당히 조금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계신데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한 만큼 현재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살짝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눌림 구간에 매수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다.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주가보다 훨씬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주가 폭을 높게 봐서 5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노릴 수가 있겠죠. 저는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50만 원대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워낙에 투자를 잘 해놨고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서 이제 50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치고 빠지기 전략이 굉장히 조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순환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 짓고 가는 거에 저는 오히려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낫다라고 봅니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비중이 조금 많이 크게 있으신 만큼 어느 정도 현재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재매수를 다시 한번 노리는 방법. 요 구간이 가장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혹시나 이제 현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에서 45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 자금 자체를 순전히 좀 밀어넣는 그런 자금이 조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은 극대화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체리니님 오늘 기분 좋게 종목 진단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구간도 잘 들어가셨고 이미 수익 구간에 있는 만큼 좀 가벼운 마음으로 포트를 좀 재정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요. 한 번쯤은 그래도 내 마음 편하자고 정리를 하고 또 나중에 또 재매수하는 것도 권장해 주셨네요.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지연 해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BH고 22,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우리 지연 해피님 아이디처럼 진짜 해피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지연 해피님도 지금 수익 구간에 계셔서 이거를 지금 팔지 조금 더 기다려볼지 이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형일 전문가님이 종목 진단이랑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BH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정말 주가가 상당히 좀 고공행진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에서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잘 잡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분 좋게 종목 진단 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BH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훌륭하게 진행이 됐죠. 환율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이 북미향의 어떤 이 제품들이 상당히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어떤 실적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상당히 폴더블 폰들이 좀 우르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하반기에 상당히 또 실적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물론 스마트폰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수요가 둔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계속해서 견조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수요일에 또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BH가 하반기에도 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새롭게 신고가를 찍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BH가 현재 거의 역대 최고가 수준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전 역대 최고가를 33,350원에 한번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최고가를 32,250원으로 찍고 이제 조금 이 저항대에 부딪힌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최고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조금 이제 안내드린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왜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은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BH 같은 경우에 일전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수익 중이다라는 뜻이 되고 누구나 다 수익 중이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워낙에 이 BH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직 팔고 있지 않다 뿐이지
지금 현재 누구나 수익 중인 구간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견조한 실적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혹시나 이 이전 고점 부분이겠죠. 대략 한 29,000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저가 부분이 이제 28,500원이네요. 28,500원을 일단 차익 실현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 이제 접근을 하신 것 자체가 역시나 굉장히 조금 실적 좋은 종목을 저가에서 굉장히 좀 잘 잡으신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신 거기 때문에 BH는 향후에 이제 늘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마찬가지로 재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한번 또 노리고 나서 이후에 늘릴 때 재매수를 하게 되면 또 좋은 그러한 이제 수익 구간이 올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슬슬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을 28,500원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고가를 뚫어주는지 이 구간을 이제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수익 극대화는 충분히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연해피님, BH가 이미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진정주리니님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인사드린다는 거를 깜빡했네요. 그리고 SH초님도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일 하이텍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맞아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이 흐름이 그렇게 막 인기 폭발은 아니고 지금도 좀 급락하고 있어서 마음이 약간 철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중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도 좀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나중에 진짜 고민될 때 진단쇼에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BH 그리고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들고 오셨어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요?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103,000원에 네. 10%에서 5% 팔았는데 5% 남았어요. 그럼 이 나머지 5% 들고 있을지 아니면 지금 그냥 팔고 수익 챙겨갈지 이 부분이 고민이신가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오늘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잘 가잖아요. 지금도 두 자릿수 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10% 보유 비중 들고 계셨다가 반절은 팔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반절도 지금 그냥 팔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네,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조금 또 저점에서 잘 잡으셔서 오늘 전체적으로 또 수익 중이신 종목들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 좋게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GM의 13조 8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이제 맺으면서 역시나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조금 큰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서 뭐 이러한 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오늘 상당히 힘이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또 어느 구간에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흐름은 상당히 순전히 좀 자금을 밀어넣는 그런 이제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전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하다가 막혔던 구간이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조금 강하게 있는 현재 이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구간이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전에 한번 요 구간을 돌파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또 굉장히 훌륭한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게 이전에는 조금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이 큰 호재를 필두로 해서 이제 큰 힘을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려고 시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주가 흐름은 역시나 이슈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이슈가 소멸이 되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익 실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매물대에 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조금 돌파를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전략을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14만 원 구간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14만 원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14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대략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단가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대략 12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슬슬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과 내일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서 14만 원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금 더 수익권을 노려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슬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받으셨네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시네요. 판단이 어렵네요. 네. 기분 네. 좋게 잘 네. 판단하셔서 더 네. 많이 가져가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좀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른 분들도 지금 수익 잘 챙겨가고 계신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빨간불 켜낸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해도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맞나?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통화 연결해봤고요. 오늘 김형일 전문가님의 네 번째 상담 종목은 아리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서린바이오입니다. 17,2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재확산 소식에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어서 17,200원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굉장히 조금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뭐 오미크론에서 BA5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죠. 모더나에서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맞춤형 백신을 이제 8월에 내놓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서린바이오가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주가에 긍정적인 탄력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린바이오는 상당히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제 12,000원 구간부터 대략 한 17,000원 구간까지 상당히 큰 수익률, 이제 큰 상승률을 보인 다음에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구간이 마찬가지로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어떤 힘과 그 다음에 모멘텀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8월에 모더나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매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차익 실현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21선을 좀 지켜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60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8월에 이 모더나 관련된 이런 이 변이 바이러스 백신이 어떻게 또 나오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 지켜주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린바이오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모더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지, 뭐 종목 자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반등 기회를 줬을 때는 반드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1차 목표가는 대략 17,000원 근처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때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금 현재 21선, 그 다음에 61선을 지지 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해주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바닥을 잡아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 모더나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주요하게 보면서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게 되면 그때 이 다시 한번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대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때나 정리하면 안 될 것 같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정리를 해야 손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종목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설인 바이오 타이밍 왔을 때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번 주말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요일에 저녁 10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이 상당히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이 8월 달에 이제 굉장히 조금 수익을 잘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꼭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들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단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8월은 제발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7월까지는 워낙에 좀 힘들었잖아요. 네, 이제 7월 막바지 되니까 이제 조금씩 시장이 힘을 내주는 것 같아서 8월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 강연을 통해서 더 많은 꿀팁들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전문가님은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아까는 FOMC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하원의 통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는 뭐가 될까? 이 부분이잖아요. 국내 관련주들은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통화 정책으로 뭔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정세의 어떤 스탠스가 있느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스탠스는 매파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요. 늘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코멘트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드렸고, 그러면 통화 정책으로 뭔가 글로벌 정세를 만들 수 있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남아있는 건 재정 정책이겠죠.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신재생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우선 공화당을 통과했으면 민주당을 통과하는 건 무난하겠죠. 하원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도체 굴기에 관해서는 어느 나라든 지금 최우선순위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 부분에 신재생 부분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수 반등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퍼즐은 자신감이 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신재생, 주식은 좀 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끼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반도체인데. 이런 재정 정책들,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단지 오늘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쉬어가는 국면인데도 지수가 전일 미증시와 커플링 되면서 좋은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일단 좋은 국면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지금 여기 초코막대님이 안 그래도 저희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진짜 좋게 발표했잖아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 심지어 사상 처음으로 13조 원대 매출 달성했다. 이렇게 막 빵빵 터트려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드디어 좀 빵 터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너무 시들시들해서 실망감을 오히려 안겨준, 그러니까 일을 잘했는데도 실망감을 안겨준 상황이라서 저도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이 반도체 투톱이 하반기에는 제발 좀 힘을 내서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반도체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피파 월드컵님이 보내주시는 종목입니다. 피파 월드컵님 예전에도 이 종목 들고 오셨던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코엘 패션 6,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나 들고 계시는데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또 이 피파 브랜드가 8월이면은 이 면세점 그리고 백화점에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입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이 매수 단가만 보면 어제나 뭐 최근 이쯤에 진입을 하셔서 나쁜 구간에 들어가지는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언더웨어로 원래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코엘 패션이 이제 뭐 아디다스 뭐 글로벌 어떤 해외 브랜드와 유통 사업을 펼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피파 브랜드가 입점하는 것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를 좋아했던 이유는 예전에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항상 호황기를 좀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부터 연말까지 영업무역, 한세실업 등등. 근데 코엘 패션은 그 전에 먼저 갔고요. 여기서 또 다각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멤브레인 사업입니다. 여기 이제 매출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친환경 쪽으로도 다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콘덴셋 개발이라든지 가장 좋아하는 스탠스의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꾸준히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이런 형국을 좀 띄고 있고요. 상당히 잘 팔립니다. 의류 쪽에 주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치고는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률이 뭐 15% 가까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입 타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이슈도 타당해 보이고 진입에 사유가 있는 종목이 떨어지든 올리든 타당해 보이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한 7,200원 정도 단기 낙폭 구간을 과대 낙폭이라고 판단하시고 진입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고요. 충분히 가져갈 할 종목입니다. 뭐 수급도 그렇게 뭐 큰 대형 종목은 아니니까 많지 않지만 지금 살펴보니까 괜찮네요. 저는 보유액은 들고 싶고 단지 비중이 굉장히 좀 가감하게 하셨어요. 70%시니까 좀 많은 비중 같습니다. 여기가 뭐 삼성전자나 LG, 현대 계열이라면 기업의 네임드가 있지만 이거는 뭐 나쁘다기보다도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많이 싣고 하고 싶어, 좀 적게 싣고 하고 싶어. 네. 저는 분할 매도 의견으로 두 군데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7,200원, 2차 목표가 7,600원 제시하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피파 관련한 브랜드 이 소식을 저도 접했어서 이 피파가 과연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일단 좋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분할 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 관련해서 이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종목은 뭐가 될까요?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께 전화 연결을 해서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넥스트요. 넥스트요? 네. 보유 비중이랑 이 매수 단가도 알려주시겠어요? 2만 원에 50%요. 2만 원에 50% 좀 많이 들고 네네. 계시네요. 네네. 이거 혹시 메타버스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거 메타버스 때문에 들어가셨을 것 같고 뭐 정부 쪽에서도 메타버스 사업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와서 좀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넥스트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메타버스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큰 시장이 펼쳐질 거고 이제 제2의 나의 어떤 인격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기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증강현실 부분에 관해서는 AR 부분에 관해서는 기술력이 좀 선도적이고
메타버스 자체라는 게 가상현실에서 공간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의 아바타뿐만이 아니고 저는 뭐 쉽게 시청자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바타 영화를 조금 빗대어 말씀드렸는데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미리 기술 구현을 가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안전성도 좀 확보할 수 있고 분명히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굴지의 기업들과 어떤 MOU도 돼 있지만 지금 메타버스의 섹터 자체가 시장의 재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과대낙폭 구간에서 지금 여기에서 저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청자님 진입 타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건 솔직히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실적이 조금 참담하죠. 2020년에도 적자, 뭐 작년에도 적자. 그렇게 현금 흐름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 증가가 뭐 많아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본금이 이제 기업 IPO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이제 맥스트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마 25,000원 정도를 노리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모멘텀이 지금 후순위로 좀 밀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주도주 중에서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괜찮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괜찮고 둘 다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보호 예수가 풀렸거든요. 근데 어제 그 물량들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소화했어요. 독특한 케이스죠. 어찌됐건 섹터가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신주도주 중에 가는 거 보면 오늘은 뭐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좋았죠. 신재생에너지 결국은 오늘 자동차 반도체는 CF. 그러면 그 주도 중에 빠진 게 있죠. NFT하고 메타버스. 좀 시장의 소외를 받고 있는 반증인 것 같고요. 글쎄요, 윤석열 정부 이거 이제 보니까 메타버스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뭐 도시도 좀 선정된 것 같고, 모멘텀은 상당히 있지만 그 모멘텀이 부각받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세 번째겠죠.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단기 리바운드 가격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27,000원 돌파를 못하면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손절가랑 목표가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 16,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23,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 이렇게 꼼꼼하게 손절가랑 목표가 설정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는데 약간 시들시들해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손절가랑 이 네. 목표가 잘 보셔서 좀 대응 네. 잘 해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맥스트,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 분야들이 원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 섹터였는데 언제 이렇게 좀 꺾였는지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좀 다시 힘을 내주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경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함께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좀 응원을 하면서 진단쇼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 종목은 가자님의 종목입니다. 우성이고요. 31,6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근데 우성 뭐 사료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낙폭만 키워가서 이거 왜 이러지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평 단가를 낮출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매수가까지 가는데 오래 걸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이거 우성 목표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성을 목표가를 세우시면 안 되시죠. 우선 사료 비료 종목을 하신 것 같아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예전에 우성이 이제 요즘에 뭐 기업들이 사명 변경하는 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뭐 테스나, 두산 테스나로 바뀌고 우성도 우성 사료였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비료 사료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를 보고 했다는 건데 테마를 보고 하신 거는 저는 뭐 이렇게 나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없습니다. 성향이니까. 근데 지금 단가가 31,650원에 5%세요. 비중은 일단 부담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견딜 수 있는 정도였고 진입 차이도 보면 타당해 보이는데 시세가 이미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이거를 이제
어떤 파동의 반등이나 이평선의 반등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점이 깨졌을 때는 좀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가를 좀 봐야 되겠죠. 차트 모습 보시죠. 뭐, 콘도 있지만, 위트, 밀을 좀 보시죠. 지금 5월 17일 날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항상 주가가 내릴 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진 않겠죠. 그렇게 따지면 주가도 리바운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콘 가격입니다. 한참 내리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3,200원까지 찍었는데 반등이 나오는 게 추세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제가 봤을 땐 그냥 리바운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좀 많이 생겼고요. 내일 이제 시진핑하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회의가 있죠. 통화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랑 뭐 미국이랑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된 경향이 크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유가든 그것이 뭐 식료든 비료든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가는 게 이런 뭐 방산주들, 폴란드 수출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쪽 섹터들은 그나마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쪽이고, 그래도 우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뭐 이 기업도 만년 적자 기업이었고요. 저는 장기 보유나 투자 관점으로 비중 추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1,650원까지도 반등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잘 가면 26,000원 언저리 정도까지가 반등세인 것 같습니다. 지수 반등이 좀 더 나왔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갈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반도체 줄 섰고요. 자동차, 뭐 신재생, 정말로 줄 섰고, 또 매매도 2차전지 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26,000원 반등 시 손절,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은 손절 평가 내려주셨네요. 그래서 우성 잘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 테마주들은 아무래도 그때 다 같이 오를 때는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 테마가 끝나고 그 인기몰이가 끝나게 되면 얘가 또 정말 몇 년 동안도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종목을 발굴을 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레슨까지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또 통화 연결입니다. 오늘 통화 연결이 맞네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통화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 동훈 아나텍이고요. 네. 8,500원에 20%예요. 8,500원에 20%요? 네네. 홍치 언제 진입하신 걸까요? 조금 됐어요. 한참 오를 때 네. 했다가 이번에 올라서 좀 기다렸는데 갑자기 오늘 이게 빠지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수익 구간을 놓치셔서 좀 고민이 네네. 많이 되시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일단은 그 진입가에서 많이 빠지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엄청 많이 빠지네요. 동훈 아나텍이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손실이 많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팔아버리는 게 더 나을까요? 오늘 이제 빠지는 이유는 지금 얼핏 찾아보니까 정확히 그 전환가액까지는 모르겠고 신신유수권 행사가 있었네요. 가액 발행을 했는데 50억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칩 회로 설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이 휴대폰이고요. 이제 업종에 관한 또 기업에 관한 대략적인 기술력을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약간 뭐 구주주들한테 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평인데 왜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손을 좀 내미는 듯한 모습이고요. 올해도 1분기 때는 적자, 2분기까지는 적자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폭이 좀 커서 그런지 총 5년 동안의 기간을 보게 되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증자를 택하지 않고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뭐 증자 일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력은 있는 기업인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그룹주랑 라이다 협력도 있고 오늘은 신주 인수권 행사의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을 좀 보니까 9,100원 언저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가 조금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이겨내고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지금 생산 설비 자체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수익이 나셨었을 때 비중을 역시나 매도가 어려우세요 시청자분들은 10% 정도 줄이고 좀 편안하게 익전이나 본전을 잡고 나머지를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거는 내일 반등 안 나오면 본전에서 엑시트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내일 기술적으로는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크게는 좀 어려워 보고요. 최대 반등치는 8,700원 언저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 8,700원 내지는 손절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미련 갖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해버리는 게 낫고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손절가가 8,07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레인지 범위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8,070원 손절가 제시하고요. 내일 리바운드 반등 시에 8,700원 반등 시 전액 매도하고 전량 매도하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상당히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 수익 구간까지 놓친 종목이라서 지금 버리기가 상당히 아까우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더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정리를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고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동훈 아나텍, 뭐 요즘에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락을 하고 있어서 놀라셨을 것 같네요. 동훈 아나텍 잘 정비하셔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주식 대박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엔지캠 생명과학 요즘에 무상증자 소식 최근에 많이 들려왔죠.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신 진입가가 상당히 높아요. 11만 8천 원이고 20% 보유비중 들고 있어서 사실 이 무상증자 효과를 누린다고 한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무기력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담아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과연 좋은 생각일까요, 전문가님?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니죠,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전량 매도입니다. 지금 엔지캠 생명공학 아마 이토마토 시청자분 중에서 모르는 분 있나요? 저도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봤었는데 저는 매매 개념의 단타였었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9만 원 정도에 이렇게 잡고 오셨었어요. 12만 원에서 최대치가 13만 원까지 리바운드 반등입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였냐면 박스권 차트 모습 같이 보시죠. 네모칸을 쳐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재작년이죠. 2020년에 17만 원까지 가는 기형을 토했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었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완료지으면 좋죠. 그런데 임상실험이 보통 10년의 시간이 걸리고 지금 백신도 굉장히 불안정하죠. 보통 지금 우리 국민들도 3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4차는 맞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토착화되는 풍토병 그런 느낌이 있죠. 실질적으로 기업이 모두 다 개발하면 좋겠지만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단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네모칸 박스가 붙었을 때도 롯데그룹 이야기가 좀 있었었어요. 몇 분 기억나실 텐데 어디 갔나요? 그 이야기 없어졌죠. 주당 5주 배정 무상증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21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무상증자 받는 것도 반대고요. 물타기도 반대입니다. 네. 권리락 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측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만 8천 원이니까 이 기업이 다시 11만 8천 원까지 올 수 있을까? 주식을 보유만 해서 오른다면 무조건 그게 맞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나마 20%의 담보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실을 줄이고 나와서 다른 데 회전을 시켜서 자금의 흐름을 좀 풀고
수익을 창출해가며 손실을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잘 리바운드가 튀면 많이 가면 4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폭발력을 그렇게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것도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이런 소식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전해졌거든요. 7월 27일 날.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 과정에서 좀 고뇌를 해보신 게 좋고, 저도 뭐 6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번에 2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 4만 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주식 대박님, 이 엔지캠 생명과학 너무 많이 빠져서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저 같으면 버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버릴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전량 매도가 답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손실 최대한 줄여서 빨리 빼내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오늘 좋은 시장 흐름 속에서 또 수익을 많이 챙겨가셨던 분들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좀 좋고 마음도 가벼운데요.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떤 시장 흐름이든 간에 내 종목, 뭐 오르는 종목이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든 어떤 고민이든 다 상관없으니까요. 항상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더 좋은 진단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의 도움 받으셔서 더 큰 수익 창출해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판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